당신이 찾고 있던 풍부한 축구 콘텐츠가 여기 있습니다. 최신 경기 분석부터 선수들의 미방영 인터뷰, 그리고 리그 전체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팬들과 함께 뜨거운 축구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24 분데스리가의 5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보훔 간의 경기에 대한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에른의 현재 성적, 선수들의 상태, 그리고 두 팀 간의 대결 전망까지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의 축구 평가. 2023-24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서 9월 23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선수 힘, 예상 라인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의 경기력 분석. 시즌 시작 전 RB 라이프치히에 크게 패한 후 토마스 투헬 감독의 바이에른은 모든 대회에서 5경기 무패, 4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바이에른은 레버쿠젠에만 무승부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2023-24 5라운드에서 보훔을 맞이하는 이 경기에서 그 같은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훔은 이번 시즌 독일 최고의 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실점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보훔은 새 시즌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3무 1패, 그들은 지난 5경기 중 4경기에서 최소한 한 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보훔은 원정에서 골을 넣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8번의 원정 중 6번에서 상대팀에 최소한 한 골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은 이길 수는 있지만 무실점은 힘들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의 최신 선수 정보. 토마스 투헬 감독은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아의 경기에서 퇴장된 후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을 지휘할 것입니다. 그는 지난 4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독일 감독은 다리 부상으로 인해 타렉 부흐만, 발목 문제로 인해 라파엘 게레이로, 다리 부상으로 인해 마누엘 노이어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재는 바이에른이 보훔을 맞이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주요 선수들, 예를 들면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만, 레로이 자네, 조슈아 킴미히, 레온 고레츠카 등이 모두 출전할 예정입니다. 게스트 팀 측면에서 보훔은에서 무릎, 무셋, 발꿈치, 톨바, 무릎, 부상으로 인해 뛰지 못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 예상 라인업. 바이에른 뮌헨, 사이 3딜 울라이히, 마즈라위, 우파메카노, 킴, 데이비스, 킴미히, 고레츠카, 자네, 무시알라, 코만, 케인. 보훔, 3무 1리만, 마소비치, 오르덱츠, 베르나르도, 페스락, 베로, 로실라, 슈토거, 비텍, 아사노, 호프만. 경기를 앞둔 두 팀의 관련 정보.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한 보훔은 최근 8번의 원정 경기 중 5번에서 승리했습니다. 친선 경기 제외. 반면 바이에른은 최근 12경기 중 9번에서 패하고 1번은 비겼으며 최근 10번의 홈 경기에서 8번 패하고 1번 비겼습니다. 그러므로 팬들은 이 경기에서 보훔에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골과 어시스트, 케인의 빠른 적응 능력은 바이에른에게 이번 시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영국의 공격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처음 4라운드에서 4골을 넣었고 1번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2023-24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무를 4대3으로 이긴 경기에서도 케인은 1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배트페어에 따르면 경기에서 케인의 골 또는 어시스트 확률은 매우 높으며 배당률은 1에 1, 74입니다. 바이에른의 전반에 최소 2골, 최근 4번의 보훔과의 대결 중 3번에서 바이에른은 전반에 최소 2골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나리오는 바이에른이 홈에서 보훔을 맞이한 최근 8번의 경기 중 5번, 그리고 바이에른의 최근 5번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축구 전문가의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 경기 예측. 전 선수 빅센트 리자라주에 따르면 홈 어드밴티지, 경기력, 우월한 라인업으로 바이에른은 보훔을 이기고 잠시 레버쿠젠의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vs 보훔의 주요 통계. 2002년 이후 바이에른은 홈에서 보훔을 맞이할 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에른은 해당 기간 동안 보훔과의 경기에서 7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9경기에서 38골을 넣었으며 경기당 평균 6골을 넣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무승부 이후의 부담이 일부 해소되었는데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물을 이겼습니다. 투헬 감독과 그의 제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보훔을 이기고 레버쿠젠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메시와의 최신 인터뷰.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후 PSG와의 마찰, 그리고 은퇴 후의 플랜에 대한 그의 생각. 2026 월드컵에 출전할 것인가? 그리고 뉴엘스 올드보이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메시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메시 시간은 흐른다. 2026 월드컵 출전. PSG는 나의 월드컵 우승 인정하지 않았다 분개. 메시 시간은 흐른다. 2026 월드컵 출전. PSG는 나의 월드컵 우승 인정하지 않았다 분개. 메시는 최근 ESPN의 미그 그라나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르헨티나 선수 25명 중 클럽의 인정을 받지 못한 유일한 선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이해할 만했다. 우리 아르헨티나 때문에 그들 프랑스은 월드컵 타이틀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시는 지난 6월 계약 만료 전까지 2시즌 동안 PSG에서 뛰었다. 그러나 그는 PSG를 떠난 뒤 중요한 PSG 팬그룹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2025년 12월까지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한 메시는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즐기고 싶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유럽을 떠나 여기에 와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30대 중반을 넘긴 메시는 은퇴 전에 자신의 소년 시절 축구를 시작한 뉴엘스 올드보이스로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는 더 그렇다. 아르헨티나 축구를 즐기고 뉴엘스에서 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유럽을 떠나 여기에 와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30대 중반을 넘긴 메시는 은퇴 전에 자신의 소년 시절 축구를 시작한 뉴엘스 올드보이스로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는 더 그렇다. 아르헨티나 축구를 즐기고 뉴엘스에서 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